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박아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1994년 출시되어 아이와 임산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던 가습기 살균제.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1,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군부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요. 내일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열릴 예정에 있는 등 아직도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 있고요. 수사와 재판 또한 계속 중입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1,400명이 넘게 사망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 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 12년간 사용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 직원이 피해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검찰의 수사 방향 등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은 얼마나 진행된 건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현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 그중 특히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이 기도 손상, 호흡곤란과 기침, 급속한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폐손상 증후군으로 사망한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참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에스모 화학회사의 전신인 유공에서 가습기 메이트라는 품명으로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요.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가 실시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일부 유해성이 밝혀지긴 했는데요. 네.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제품 수거에 나서지는 않았었는데요. 그해 11월 역학조사와 동물 흡입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오모, 엘모, H모 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됐다며 제품 수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2012년 2월에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NG와 PGH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오모 회사와 판매사인 H모 회사 등 4곳에 과징금 몇천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유족과 피해자들이 또 스스로 찾아 나서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이처럼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를 상대로 직접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해 8월에는 유족 8명이 오모 회사 등 제조 판매 업체 10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나 2013년 2월 검찰은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도 2016년에 이르러서야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좀 수사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사건이 처음 드러난 지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2016년 2월 오모, 엘모, H모 회사 등 제조 유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4월 오모, 엘모, H모, S모 회사의 4개 제품이 폐손상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네. 이들 회사의 대표와 관계자 2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대 가해업체인 오모 회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때서야 5년 만에 뒤늦은 공식 사과를 했고요.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존 리와 신현우 씨 등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현우 씨에 대해 2018년 대법원에서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수사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미궁에 좀 빠진 적도 있었고 네. 또 잘 진행이 되다가도 또 막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역학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 네. 수사와 재판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중간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3번째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PHMG의 유해성만 인정되었다가 CMIT와 MIT라는 물질의 유해성이 밝혀진 역학조사가 새로의 결과가 나오고 또 좀 사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이 3번째 수사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 7월 23일 S모 회사 홍 전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각종 국정감사 자료 등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 한편 A모 회사 전 대표 고광현 씨 등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들은 2016년 초 TF팀을 조직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A모 산업 및 산하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였으며 2016년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8월 23일 고광현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양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그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였습니다.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차 조사를 모두 마감을 했었지만 사건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2016년 4월 4차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실 그렇게 많은가. 이게 사실 네.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 사망에 이른 분들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2016년 들어 가습기 문제가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입법적인 움직임도 이루어졌는데요. 2017년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 개정 운용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요. 특별법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18곳으로부터 총 1,250억 원의 피해 구제 분담금을 징수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1, 2단계 피해자들만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3, 4단계 피해자들이 구제개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참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참사는 발생 이후 단기간에 피해자의 수가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초반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었고요. 화학물질에 의한 인체 피해라는 특성상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의 1차 피해자 조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수가 사망자 110명을 포함해 총 361명이었고요. 그 뒤 피해 접수가 계속 이어져 지금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차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2019년 8월 9일 기준 사망자 1,424명을 포함해 피해자 수가 총 6,5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도 중간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태아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사망 19명을 포함해 총 54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6,5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살균제라는 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최초로 제품이 출시된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20개 종류의 제품이 연간 60만 개씩 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안전하다고 하고 홍보를 했으니까 네. 뭐 인체 무해하다 그렇죠. 이런 걸 했으니까요. 아마 집에서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했는지가 문제이지 사실 한 번쯤 사용해 보지 않은 그렇죠. 가정이 거의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군대에서도 사용된 사실이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등 총 12곳에서 A모 회사의 가습기 메이트, O모 회사의 가습기 당번, V모 회사의 가습기 클린업 등 3종의 가습기 살균제 800여 개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것이고요. 실상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소모품은 각급 부대가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많은 양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국방부에서는 2011년도에 가습기 유해성이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직후에 제품을 회수하면서 사용을 중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집계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국방부가 군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도와 노출 장병 규모, 2011년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조위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특조위에 의하면 2010년 초 군 복무 중 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질환으로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했다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고요. 3개월 뒤에 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이모 씨의 증언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2016년에 정부에 피해 신고를 했고요. 정부는 2017년 이모 씨에 대해 폐 손상 4단계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알수록 안타까운 사연들이 네.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8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부터 이틀간 처음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오랫동안 저희가 이슈가 되었었는데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조위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첫날인 내일 오전에는 S모, A모 회사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한 경위와 제품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와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요. 오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인 S모, A모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가습기 살균제의 주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 시험을 오랫동안 방치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과정에서 지원이 축소되거나 피해 신청 과정에 과다한 일정이 소요되는 등의 피해 지원 분야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뭐 피해자분들께서는 속이 네. 타는 일이니까요. 자, 청문회 둘째 날에 가장 많은 큰 피해를 발생시킨 오모 회사 관계자들, 네, 회사, 그렇습니다. 그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이들에게
오모 본사 임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한 유해성 심사 부실 문제 등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통해 참사가 밝혀지기 전에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 불명의 급성 간질성 폐렴을 초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어 최근 드러난 군부대 내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와 피해 사례 등을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그 유해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현재까지 더 밝혀야 할 진상이 남아있고 조사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는 8월 31일은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입증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최초로 발표한 지 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날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추모일로 정해 기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검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기업의 형사 책임만, 그것도 피해자들의 마음과 사회적인 법감정을 달래기에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만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인 피해자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그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뭐 8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자, 이슈 톡톡 오늘은요, 지난 8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사건의 조사와 처벌, 손해배상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윤희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떤 지역 소식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제7회 한국쌀전업농 충북도대회가 음성 금왕읍 응천 하상주차장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위로 연극단 내가 있던 풍경 공연이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WK리그 보은 상무 경기가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풍요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영동조합의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울산에서 즐기는 세계 맛집을 찾아 떠나보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늘 피곤한 당신의 목을 위한 목 디스크 관리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성들께 안내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12월부터 작은 군종을 포함해서 여성 질환과 관련된 초음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로 환자 본인이 부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료비가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부담이 좀 덜게 됐습니다. 네, 올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라는 네. 뜻인데요. 그동안 비급여 규모는 한 해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네요. 그동안 4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 보험이 적용이 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용이 사실 여성들은 자궁근종 이런 가벼운 질환들도 많이 있잖아요. 크고 네. 작은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초음파 받을 때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올해 12월부터는 편안하게 건강보험 적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개인의 어떤 의료비 부담이 또 낮춰지게 되겠죠.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충북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이번 한 주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